안녕하십니까. 희망부동산 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또 다변화되다 보니까 부동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부동산 TV에서는 콘텐츠 중에 부동산 다반사 코너를 만들어서 실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을 저희가 매주 1회씩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은 부동산 특약상 임대차 계약서에서 반드시 부동산 특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우리가 보통 소액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따라서 전세 보증보험 방송을 해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가 그 부제목에 실무에서 바로 쓰는 생존형 부동산 지식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지식들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은 왜 꼭 알아야 할까?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5억 언더, 5억 이하 정도가 적용이 많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아마 보증금을 만기 때 임대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소를 제기해서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방송을 보면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또는 퇴거 후에도 권리보호 필요의 차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과거에는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많았고 수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렇다 할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좀 힘들었고, 또 사실은 부담스러워했죠. 내 돈을 내고 새밤살이를 하면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시대가 많이 변했죠. 한국도 IMF를 맞으면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아주 수평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차인이 만기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바로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인 효력을 상실, 대항력 확보가 어렵다. 이럴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등기로 보전 가능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기부상에 공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집은 다시 세놓기도 힘들고 또 임차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매매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한테 강력한 방어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임차인 본인이 되겠고요. 관할 법원은 임대차 건물 소재지의 지방법원,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전출증명서 등을 챙겨서 법원에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비는 인지세와 송달료가 일부 들어가고요. 처리기간은 2주에서 한 4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전출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비록 말소되기 전 해결됐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를 놓는다고 봤을 때 다음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면 이 집주인은 보증금 때문에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많이 골탕 먹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절대로 세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쪽은
과거에 생각했던, 아직까지도 제가 중개실무에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새가 나가야 보증금을 내어준다, 이런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곤 하는데요.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늦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권리와 의무 관계가 계약 시점과 계약 종료 시에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요.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보증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팁인데요. 임차권 등기 후에 새 세입자에게 해당 사실 고지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는데 집을 다시 세를 놓기 위해서 손님들이 집을 보러 옵니다. 이럴 때 오신 손님 보고 이 집 계약할 때 조심하시라고. 왜냐하면 나도 지금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지금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고 골탕 많이 먹었다고 하면 손님분들이 절대로 그 집을 계약하지 않겠죠. 두 번째,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보증금 즉시 회수는 불가. 보통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본래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만으로는 바로 경매 집행이라든가 법적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효력이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는 조금 후순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등기 이후에 경매, 매각 시 배당 요구서 제출 필요.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는데 이 집이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낙찰 대금에서 배당 요구를 함으로 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4번, 일부 임대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협박, 불응 사례 냉정하게 법적 대응 필요하다. 제가 이거는 실화인데요. 임대인이 소위 좀 권력 있는 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임차인은 또 공교롭게도 연구소에 근무를 해서 아주 성격이 촘촘하고 예민하신 분이었습니다. 꼼꼼하고. 그래서 만기 전 디레이 한 3개월 전에 이분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시는 거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런저런 아주 고운 말로 연장을 못하게 되고 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 날이 언제니 그때 보증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임대인분은 또 권력기관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임차인 주제에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얕잡아보는 이런 몰상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데이 3개월 전에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집 세는 나가지 않고 보증금 지급할 날은 다가오니까 이제 서서히 분위기가 딱딱해집니다. 이분도 성격이 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꼼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틈없는 방어막을 차려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임대인분을 불러서 상담을 충분하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보증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집은 다시 세놓기가 힘들고 또 지금 들어가는 비용, 이분이 청구하는 비용은 전액 다 보상해 드려야 된다. 그때서도 조금 정신을 차린 듯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카운트다운 2일을 남겨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췄는데 결과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는 접수가 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중에는 주종이 바뀌어서 큰 사과를 하고 나중에는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또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문제화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부분을 보증금을 늦게 지급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희망부동산 TV에서는요, 부동산 다반사 코너를 만들어서 주 1회 매주 목요일 우리가 생존행 부동산 지식, 제가 지금 3주째인데요. 방송 나간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숙지하셔서 생활하시고 또 집을 계약하고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부동산 TV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